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EBS 지식의 기쁨에서 이 지식을 함께 나눌 최태성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좋네요.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식을 통한 기쁨,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이런 어떤 그 타이틀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919년 3.1운동. 자, 지금 이 사진입니다. 와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바로 덕수궁 앞, 3.1운동 당시 덕수궁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만세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지금 일단 좀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 3월 1일 그날 당일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진 속에는 지금 태극기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죠? 대신 그러니까 아마 이 태극기는 이제 이후에 아마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시면 사람들이요 이 손에 뭔가 들고 있어요. 태극기 대신에. 잘 보세요. 네. 우후, 뭔가 막 흔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뭔가요 이게? 모자입니다. 지금 모자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이 모자의 나라입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모자들 잘 안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반드시 모자, 아주 다양한 모자를 쓰고 있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요, 뭐야? 왜 이렇게 모자들이 다양해? 라고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자를 쓰고 계셨고요. 그 모자를 지금 벗어서 독립만세! 독립만세! 를 외치고 있는 그 함성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전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저의 3.1운동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와서 그 시대에 풀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3.1운동 무려 200만 명, 한 집에 한 명씩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무려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아무개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아무개들이 독립 만세라는 그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광장을 걸으면서 함성을 질렀던 그 역사는 바로 이 1919년 3월 1일이 처음입니다. 광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 광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이 3.1운동은 어떤 분기점, 어떤 전환점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준 것일까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1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3.1운동,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성과를 우린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3.1운동은요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전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죠? 일제강점기 그 막판에 있었던 그 시기,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그죠? 1919년 3월 1일 이전, 그 이전은 바로 제국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국,
대한제국, 이 제국의 시대 그 주권자는 누구인가요? 황제입니다. 그렇죠? 황제가 주권자입니다.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3.1운동 이전에 우리는 황제가 주권자였던 그 제국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19년 이 3.1운동 이후에 탄생한 대한민국, 제국이 아니라 바로 민국의 탄생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3.1운동은요,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전환점이 되는 그 분기점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의 출발, 그 이름의 출발이 바로 3.1운동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3.1운동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이전까지 그 제국의 시대, 그 전제 군주 국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가 있고 그 황제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백성들, 그 모습이었죠. 거의 반만 년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 이후에 우리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광장에서 그 시대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바로 시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3.1운동은 백성에서 시민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거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3.1운동은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역사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오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출발점, 그 출발점이 바로 3.1운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야, 이게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3.1운동 때문에 탄생했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태어난 곳은, 그 이름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아니, 여러분들 태어난 저 산부인과 병원 어딘가요? 저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엄마가 나를 어디서 태어났지? 마포입니다. 저는 마포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 태어났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네, 한번 여쭤봐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아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듯이 당연히 대한민국이 어디서, 이 이름이 어디서 탄생했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시잖아요. 오늘 이 지식의 기쁨에서 한번 그 장소를 한번 저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곳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네, 바로 중국 상하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간판, 네, 도로명의 그 표지판을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자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서금이로라고 적혀 있네요. 서금이로. 자, 이게 지금 도로인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죠. 자, 이 사진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지금 길이 나 있어요. 예, 쭉 길이 나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서금이로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 국호가 탄생을 합니다. 우와! 여러분들 상하이에 가시면요, 뭘 보러 가시나요?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된 곳을 보러 갑니다. 에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상하이 가면 동방명주, 뭐 야경, 뭐 이런 거 이제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야경을 보셔야죠. 예, 상하이 가서 보셔야죠. 예, 상하이 가서 딱 이 앞으로 야경, 동방명주 밤에 정말 멋있잖아요. 쫙 보시다가 와, 대단하네. 우와. 이러시다가 한 번만 좀 이렇게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뒤쪽에서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그 뒤쪽에 바로 이 서금 1호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 서금 1호가 있는데 그 서금 1호 그 길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했는데 어디인지는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야,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 이름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돼? 한 개인도 아니고 한 나라의 이름이 탄생된 곳인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좀 더 연구해서 기필코 이 서금 1호 어딘가에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란 그 이름이 탄생한 곳을 반드시 찾아내고 싶습니다. 당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염경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택가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 분 계실 텐데 그중에 대표적인 그 분을 들라면 김구 선생을 들 수 있겠죠. 그 김구 선생의 가족들이 그 염경방, 그 상하이 염경방에서 기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김구 선생의 그 부인 성함이 최준례 여사예요. 근데 이 최준례 여사가 정말 여러분들이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너무 가혹할이 많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소송을 당할 정도로 참 힘들게 버티고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러니 그 요원들의 개인적 삶은, 그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김구 선생의 어머님께서 새벽만 되면 그 중국인들의 시장을 다니세요. 다니시면서 그 배추 다듬고 버린 거 있잖아요. 그 버린 거 가지고 김치를 만드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배추에서 그 겉절이인가요? 그 겉에서 이렇게 나온 그 배춧잎들은요 정말 질겨서요. 이게 씹으면 씹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질긴 그런 음식인데도 그걸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김구의 그 부인도 그 어려운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2층 계단 뭐 이렇게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허리를 다치세요.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상태 속에서 허리를 다치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그 조계지 밖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번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건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자신의 아내가 임종하는 장면을 지켜보질 못해요. 왜일까요? 그 병원이 프랑스 조계지 밖에 있었거든요. 이 프랑스 조계지를 벗어나는 순간 김구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 그 아내의 마지막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했던 가장 스스로가 초라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남자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시신을 데리고 와서 이제 무덤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최준례 여사의 무덤입니다.
저 뒤에 백범 김구 선생이 보이고요. 그 옆에 어머님 보이고요. 그 앞에 두 아들이 지금 있네요. 아들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해 막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비석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3.1 운동은 우리에게 어떤 큰 유산을 남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바로 대한민국, 이 네 글자, 이 네 글자를 우리에게 주었죠. 과연 이들에게,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답을 찾기 전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죠?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어찌 본다면 그 버티는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많은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사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 시간을 통해서 바쁘시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내 자신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역사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